나이키의 성공 신화는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성공의 본질을 가리는 달콤한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보통 나이키 하면 저스트 두 잇이라는 불굴의 정신, 혹은 혁신적인 기술력이나 마이클 조던의 위대한 도전을 떠올립니다. 나이키 창업자 필 라이트는 번번이 예측에 실패했지만 결국 성공했다는 훈훈한 스토리로 사람들은 위안을 얻죠. 하지만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라면 성공의 이면을 봐야 합니다. 나이키는 우연히 성공한 착한 기업이 아닙니다. 이들은 실패를 성공의 씨앗으로 치환하는 방식을 가장 빨리 깨달은 냉정하고 기회주의적인 사업가 집단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세계를 지배한 나이키가 경쟁사를 밟고 올라서기 위해 감행했던 세 가지 핵심 전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들의 전략은 잔인하지만 동시에 가장 현실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도하는 모든 일에 영감을 주거나 아니면 적어도 불편한 진실을 알려줄 것입니다. 나이키의 시작은 보잘것없었습니다. 창업자 필 라이트는 오리건 대학교 육상선수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운동화를 싸게 공급할 방법을 찾다가 1960년대 당시 저렴하고 품질이 좋았던 일본의 오니츠카 타이거 신발을 미국에 수입해 팔기로 결심합니다. 이들이 처음 세운 회사 이름은 블루 리본 스포츠였습니다. 나이키가 아니라 블루 리본 스포츠, 이름부터가 대리점 같죠? 실제로 필 라이트의 역할은 유통업자, 즉 신발 장사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핵심 역량은 제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나이키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제조업 기반이 없는 유통업자는 언제든 본사의 계약 파기로 무너질 수 있다는 치명적인 불안감을 안고 있었죠. 결국 필 라이트의 예측은 틀렸습니다. 그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일본과의 파트너십이 틀어졌습니다. 오니츠카 타이거가 미국 시장을 직접 공략하려 들면서 블루 리본 스포츠를 배신한 것입니다. 이때가 나이키에게는 기회이자 동시에 최대의 위협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계약 파기를 억울해하며 소송을 준비했을까요? 대부분의 보통 기업은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필 라이트는 달랐습니다. 그는 분노를 접고 재빨리 자신의 제조 기반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이키의 운명을 바꿀 두 번째 전략이 등장합니다. 바로 틈새 시장을 발견하는 대신 틈새를 독점하라는 원칙입니다. 1970년대 초 미국에서는 조깅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시장을 장악하던 아디다스나 푸마 같은 유럽의 거대 브랜드들은 전문적인 육상 선수를 위한 고성능 신발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대중이 매일 신을 수 있는 가볍고 편하며 쿠션 좋은 신발은 시장에 전무했습니다. 필 라이트는 이 간극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반 대중이 원하는 신발은 무엇일까 고민했고, 공동 창업자이자 육상 코치였던 빌 바우어만은 주방에 있던 와플 기계에 고무를 부어넣는 황당한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와플 솔입니다. 이 신발은 혁신적인 기술이라기보다는 당시 주력 시장이었던 육상 트랙이 아니라 아스팔트나 잔디 위를 뛸 일반인들에게 최적화된 저비용 고효율의 발명품이었습니다. 필 라이트가 예측한 시장은 전문 선수였지만 빌 바우어만이 발견한 시장은 조깅을 즐기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이키는 자신들의 예측이 틀렸음을 깨달았을 때 즉시 모든 생산 라인을 이 일반 대중 시장으로 틀어버렸습니다. 경쟁사들이 자신들의 전통과 기술력에 자만하며 느긋하게 대응할 때 나이키는 배신당했던 과거의 쓰라린 경험 덕분에 제조업자로서의 생존 본능을 발휘한 것입니다. 이 와플솔 신발이 공존의 히트를 치면서 나이키는 마침내 대리점 딱지를 떼고 어엿한 제조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기업이 따라할 수 있는 빠른 적응력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나이키가 100년 역사의 아디다스를 넘어서는 순간은 그들이 신발 제조사가 아니라 문화기업이 되기로 결심했던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나이키 성공의 세 번째, 가장 잔인하면서도 결정적인 전략입니다. 바로 타협하지 않는 아이콘을 발굴하여 브랜드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버린 전략입니다. 1980년대 중반, 나이키는 다시 한번 정체성 위기에 직면합니다. 와플솔로 성공했지만 여전히 저가형 런닝화라는 이미지가 강했죠. 이들은 대담한 도박을 감행합니다. 농구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컨버스와 아디다스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입니다. 그 중심에 마이클 조던이 있었습니다. 당시 농구계는 컨버스가 지배하고 있었고 조던은 컨버스를 신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키는 조던에게 파격적인 금액, 무려 250만 달러와 수익 공유라는 제안을 던집니다. 이는 당시 신인 선수에게 제시할 수 있는 상상을 초월한 금액이었습니다. 나이키 이사회는 반대했습니다. 저 신인 한 명에게 회사의 운명을 걸 수는 없다고요. 필 라이트의 동업자들조차 이 도박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필 라이트는 이 제안을 강행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조던이 뛰어난 농구 선수라는 예측에 베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던이라는 선수가 반항적인 아이콘, 즉 기존 질서를 거부하는 새로운 세대의 문화를 대표할 것이라는 확신에 베팅했습니다. 나이키가 조던에게 준 신발은 농구협회의 규정에 어긋났습니다. 너무 튀는 빨간색과 검은색 조합이었죠.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이키는 역대급 마케팅 전략을 펼칩니다. 그들은 벌금 5억 달러를 기꺼이 매 경기마다 내면서 조던이 이 신발을 신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내보냅니다. NBA는 당신이 이 신발을 신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이 신발을 사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규정 위반의 이미지는 곧 금지된 것, 특별한 것, 반항적인 것이라는 이미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이키는 신발을 판 것이 아니라 규정에 맞서 싸우는 조던의 정체성을 팔았고 그 정체성을 사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의 욕망을 폭발시켰습니다. 에어 조던이 첫 해에 벌어들인 돈은 나이키가 조던에게 지불한 금액의 수십 배에 달했습니다. 나이키는 이 도박을 통해 신발 제조사에서 스트리트 문화의 지배자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냉정한 교훈이 나옵니다. 나이키는 종종 기술적으로도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에어 기술이었습니다. 에어솔은 발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여주는 좋은 기술이었지만 사람들은 에어솔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나이키의 디자이너 팅커 해필드는 파리 여행 중 퐁피두 센터를 보고 영감을 얻습니다. 건물의 내부 구조가 외부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그 건축물처럼 신발의 에어 쿠션을 바깥에서 보이도록 만들면 어떨까? 이것이 바로 나이키 에어 맥스의 탄생 비화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공학적으로는 완전한 재앙이었습니다. 쿠션에 구멍을 내면 내구성이 약해지고 이물질이 들어갈 위험이 커집니다. 수많은 나이키 엔지니어들은 이 디자인을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필 라이트와 경영진이 내린 결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엔지니어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 논란의 디자인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소비자들은 논리보다는 시각적인 충격에 훨씬 더 강력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이키는 논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논란을 마케팅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에어맥스는 기능성 신발이라기보다는 신발을 보이지 않게 디자인해야 한다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부수는 문화적 선언이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눈에 보이는 에어백에 열광했고 나이키의 에어는 혁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나이키는 기술적 결함을 소비자의 욕망으로 덮어버리는 마법을 부린 것입니다. 나이키가 일가된 비결은 기술의 우위나 예측의 정확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첫 번째, 파트너의 배신이라는 생존 위기 속에서 비로소 자체 제조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엘리트 스포츠에 집착하던 거대 경쟁사들이 보지 못한 평범한 대중의 니즈를 재빠르게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마이클 조던과 에어맥스라는 아이콘을 통해 신발을 파는 것을 멈추고 태도와 문화를 파는 기업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들은 논란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논란을 이용해 제품의 희소성과 가치를 더했습니다. 나이키의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실패는 괜찮습니다. 예측이 틀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당신에게 던지는 피드백을 무시하고 당신의 철진한 고집만 붙들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업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실패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당신의 예측은 어디가 틀렸습니까? 당신의 경쟁자들은 지금 어디를 놓치고 있습니까? 나이키처럼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성공 신화는 영원히 다른 누군가의 예측 속에 갇혀버릴 것입니다.